2025년 한국 증시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75.6%,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투자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주식 계좌를 가진 개인 투자자만 1,500만 명. 하지만 이 황금빛 서사 속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A, 주변에선 다 수익 냈다고 하는데 왜 제 계좌만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주식창을 켤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B, 남들은 코스피 5천 간다. 이제는 부자가 될 기회다. 그러는데 저는 몇 번 용기를 내서 들어가면 꼭 고점에서 물리더라고요. 이러다 영원히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 이 거대한 시장의 파도 속에서 왜 주가는 오르는데 1,500만 개인의 수익률은 저조할까요? 우리는 지금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와 그 결과를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하려 합니다. 금융정책연구기관은 개인 투자자 20만 4천 명의 실제 주식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2020년. 그리고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 중에서는 60%가 손실을 봤습니다. 주가 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시기에 과반수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오히려 돈을 잃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데이터는 명확한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과도한 거래입니다. 이 20만 4천 명의 개인 투자자 그룹이 기록한 연간 거래 회전율은 무려 1600%에 달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주식을 일주일도 보유하지 않고 사고팔기를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나친 거래 자체가 복리 효과를 상쇄하고 수수료 비용만 증가시켜 수익률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주식을 너무 자주 거래하는 것은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통계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팔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저조한 수익률 뒤에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적 편향, 즉 행동 경제학의 영역이 숨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조명한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25명의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수익이 나는 종목과 손실이 나는 종목을 제시하고 매도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수익이 난 주식은 서둘러 매도하며 수익을 실현하려 했고, 손실이 난 주식은 본전이 올 때까지 끝까지 보유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치명적인 심리적 편향, 처분 효과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100만 원의 손실이 주는 고통은 100만 원의 이익이 주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즉시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손실이 난 종목을 보유함으로써 아직 손실이 아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반면 이익이 난 종목은 잃기 전에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심리로 서둘러 팔아버립니다. 처분 효과는 투자자의 수익을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리고, 손실 종목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안고 가는 것이죠. 이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인간의 심리 구조상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적 편향에 더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한 미국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 의해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단 한 번의 기회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극한의 도박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지만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은 무려 30에서 4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강한 열망입니다. 주식 투자를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단기간에 신분 상승을 위한 도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작은 변동에도 수익과 손실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특히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20에서 30대 청년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미래, 사회 초년생들에게 장기 투자는 너무 느린 해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잃을 것 없다는 절박함 속에 위험을 과도하게 감수하며 레버리지라는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는 비단 투자자,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증시는 코스피 박스피라는 오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0포인트에 도달하는데 18년 3000포인트까지
다시 14년. 장기간 저평가되었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는 무의미하다는 좌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개인의 노후 대비와 실질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업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한 위험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시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안 우리는 심리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 석학들과 국내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조언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심리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투자입니다. 과도한 거래를 줄이세요. 거래 회전율 1600%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절매 계획을 매수 시점에 확정하십시오. 이는 감정적인 처분 효과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실 회피 본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진화된 강력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본능이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투자는 감내한 위험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눈앞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와 이성적인 원칙을 따를 때 비로소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현명한 투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그 답은 시장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